네, 앞서 전해드린 대로 오늘 신당역 스토킹 살인범 전주환이 이미 기소됐던 재판 1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살인 사건은 별도의 재판이 벌어집니다.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으로 스토킹 범죄 위험성과 또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진 가운데 부산의 전국 지자체 최초로 여성 대상 폭력에 통합 대응하는 이젠 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이젠 센터 홍미영 센터장님 저희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예,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뒤에 좀 여쭤보겠지만 이젠 센터의 이젠이 어떤 의미입니까? 예, 이제는 시민 공모로 예. 명칭을 선정한 이름입니다. 네. 근데 이퀄리티와 젠더의 합성어로서 예. 이젠 다시는 성차별과 성폭력 없는 부산을 만들겠다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상당한 뜻이 들어가 있네요. 알겠습니다. 사실 뭐 센터장이시지만 그 센터장님은 원래 부산 그 여성가족개발원 네. 연구원이셨잖아요. 계속 네. 관련 연구를 해 오셨을 텐데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그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보면서 더 마음이 아프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왜 이런 스토킹 범죄가 계속 일어나는가에 대한 얘기부터 잠깐 좀 해보죠. 예, 최근 신당역 사건으로 스토킹 범죄에 대한 불안과 경각심이 매우 높아진 상태입니다. 네, 스토킹은 대체로 행위자가 사랑과 관심이라는 명분으로 접근을 하고 본인의 진심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분노가 폭발하는 행태입니다. 예. 그런데 불행히도 상대방의 의사나 감정 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전개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피해자의 고통은 가히 짐작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네. 그래서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관심과 집착이 계속되면 괴롭힘이 되고 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이런 측면에서 스토킹 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상대가 싫다고 하면 진짜 싫은 건데 그리고 그것이 과해지면 범죄가 된다는 부분을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예.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전국 지자체 최초로 여성 폭력 대응 기관 이젠 센터가 지난 월요일에 문을 열었죠. 네. 예, 이 센터가 열었다는 게 어떤 의미로 좀 봐야 될런지요? 예, 최근에 젠더 기반한 폭력의 유형이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기존에 알고 계시던 성희롱, 성폭력, 성매매, 가정폭력 등의 폭력 유형에 더해서 디지털 성범죄와 스토킹, 데이트 폭력 등의 성범죄가 이슈화되고 있습니다. 예. 이런 이유로 지역 내 다양한 여성폭력 피해에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중심기구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왔습니다. 이젠 센터의 개소는 부산광역시 여성폭력 통합대응 기관으로서 다양한 여성폭력 피해에 대한 안전망을 구축하고 365일 24시간 원스톱 통합 지원을 제공한다는 데 의의가 큽니다. 예, 그 원스톱 통합 지원이라는 것이 이제 예를 들면 피해를 당한 상태에서 전화를 한 통 한다. 그러면 이제 뭐 이렇게 대처를 할 수 있게 되는 건가요? 네. 그렇군요. 그럼 이제 뭐 여러 부분을 말씀하셨어요. 여성들이 당할 수 있는 피해, 폭력이나 이런 것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이제 주로 도움을 받을 수 있을런지 그리고 어떻게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젠 센터는 젠더 범죄 예방 사업실과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그리고 여성 긴급 전화 1366 부산센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366이요? 네. 예. 1366은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1년 365일에 하루를 더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는 의미를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젠더 예방 사업실은 열악한 소규모 민간 사업장 등의 근로자가 성평등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일터 조성을 위해서 직장 내 성희롱 성폭력 예방과 대응 사업을 실시합니다. 사건이 발생한 조직에는 조직 문화 개선 컨설팅과 사건 처리 지원단 등을 파견해서 재발 방지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는 지역 디지털 성범죄 피해 대응 안전망을 구축하고 피해자 회복을 위해서 신고 접수부터 상담, 피해 영상물 삭제 지원, 수사 법률 연계까지 통합 지원을 제공을 합니다. 예. 그리고 1366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년 365일 24시간 연중 무휴로 위기 상담과 긴급 보호를 지원합니다. 그래서 이젠 센터는 이 세 가지 기능을 유기적으로 결합해서 여성폭력 피해에 대하여 최적의 지원을 하는 데 집중할 것입니다. 예. 센터장님, 근데 이제 듣다 보니까 이 센터가 수사기관과 이제 어떤 차이가 있느냐. 그러니까 경찰서를 가도 되는데, 그게 이제 두렵거나 어려운 분들이 이 센터를 먼저 찾아와도 되는 뭐 그런 건가 어떻게 좀 봐야 될런지요? 예. 네.
경찰에 가기에는 경미하다고 생각이 들고 나는 좀 뭔가 고민이 있다. 상담하고 근데 싶다. 남한테 말하기는 어렵다. 친구나 부모님한테도 얘기하기 어렵다. 예. 그랬을 경우에 상담이 필요할 경우에는 언제든지 1366으로 전화하시면 상담을 하고 그리고 사건이 네. 경중이 심하거나 할 심하다면? 경우에는 경찰과 연계하여 또 뭐 수사를 진행하거나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군요. 상담소 보호시설로 또 연계해서 뭐 의료 지원이나 또는 다양한 지원들을 또 받을 수 있는 그런 연계 기능들도 네.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이게 정말 중한가 나만 그렇게 느낀 게 아닌가 하고 주저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 경우는 이제 경찰을 찾기도 애매할 수도 있고 네. 그럴 때 찾아가서 상담을 받아보면 24시간이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 좀 많이 알려주면 좋겠네요. N번방 사건 이후에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좀 높아지고 있으나 여전히 좀 부족합니다. 관련 사건들이 계속 생기고 있잖아요. 디지털 성범죄 관련된 부분도 포함이 돼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는 흔히 출구가 없다고들 합니다. 피해 영상물이 한번 유포되면 지속적으로 확산되는 경향이 있어서 피해자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그렇죠. 없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특히 또 디지털 성범죄 기기에 능숙한 연령에서 피해가 크기 때문에 피해 연령도 낮아지고 있고 피해의 심각성도 커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특히 올해는 유포된 피해 영상물을 신속하게 검색해서 삭제 지원을 돕는 전산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네. 그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됐지만 스토킹 범죄가 뭐 계속 보다시피 네. 계속 나오고 있고요. 네, 네. 또 그 중대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네, 네. 이게 대책이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왜냐하면 불안해하는 분들도 너무 많아요. 예. 예, 참 대책을 말하기가 어렵기는 합니다만 스토킹 행위라는 게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을 따라다니면서 또는 근거리에서 지켜보거나 통신으로 연락하거나 예. 주거 등 물건을 훼손하는 행위 등을 해서 상대방의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까지가 법적인 정의입니다. 네. 예, 그런데 사실 스토킹은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보기에는 행위 자체가 상당히 가볍게 느껴집니다. 그냥 좋아한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너 어디 갔어? 그리고 관심의 표명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래서 나를 사랑하는 건가? 나를 좋아하는 건가? 라고 착각하게 되는 경향들도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무심히 넘길 가능성이 있어서 오히려 피해가 더 커지는 경향도 있습니다. 근데 대책이라는 것을 피해자 중심으로 대책을 마련하는 것보다는 가해자에 대한 처벌과 조치를 더 강력하게 진행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조심하는 것만으로는 피해를 줄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누가 피해자가 될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원하지 않거나 불필요한 관심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거절하시고 그리고 상담이 필요하시면 여성긴급전화 1366 부산센터로 전화해서 상담 지원을 받으시고 당장의 위협에 처해 있다면 112로 전화해서 도움과 긴급보호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짧게요. 그 여성분들이 고민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스토킹 초기가 중요하다고 했으나 그 센터로 찾아가는 것조차도 나의 신상을 밝혀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어떻게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카톡으로 하셔도 되고요. 전화로 하셔도 됩니다. 카톡으로도 할 수 있군요. 네, 카톡 상담도 가능합니다. 본인의 신상을 어느 정도 숨기고도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인가요? 네, 그냥 간단한 본인 인증만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고 진행하시면 되고 모든 상담의 내용은 비밀이 유지되며 필요할 경우엔 긴급 구조도 가능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요청하시면 또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이재은 센터가 좀 지역 사회에 많은 역할을 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은 센터 홍미영 센터장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